네, 5시엔 뉴스 오후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예리하게 우리 정치권을 진단하는 두 분입니다. 오신환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이 17%포인트 차로 승리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죠. 첫 번째 주제요. 강서발 후폭풍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최고위를 취소하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개별적으로 비공개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과연 무슨 얘기들을 주고받았을까? 먼저 김기현 대표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당을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그게 핵심 과제이고요. 여러 다양한 의견들 듣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과제는 당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핵심 과제다 이런 설명인데 아직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없어요. 근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패배에 따른 책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져야 하는 것인가, 질 것인가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상당히 큰 표차가 났어요. 거기에 대한 충격은 상당하고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 위원장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정말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체질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가 어떻게 그것을 받들 것인지, 특히 민심을 어떻게 받들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몇 명 최고위원들이 이게 어물쩡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거는 어쨌든 선거에 크게 참패한 이후에 당의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늘상 우리 정치권에서 있어왔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냥 면피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당내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좀 큰 폭의 쇄신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4년 전에 그 패했던 그 격차만큼 다시 거꾸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했고요. 당시 민주당이 10년, 20년 정권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4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단 말이죠. 5년 만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지방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승리했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분석하고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당청 관계와 또 당 지도부가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고 내년 총선을 좀 더 당 중심의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성을 보여줘야만 분명히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맞는 체질 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이제 개괄적으로 쭉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유정 의원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렇게 해라라고 원포인트 조언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식의 좀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선거가 10월 11일 날 있었고요. 결과가 그 밤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최고위원들하고 개별 면담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다른 거죠. 이 수습책에 대해서. 그래서 의견들을 좀 모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딱 봐서는 김기현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원래는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고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이 선거 패배한 정당의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상식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상식을 벗어난 선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명분 없는 후보 내세우고 또 당원 당규 무시해가면서 원인 제공한 후보를 또 후보로 공천을 주고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서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문제 많은 선거였는데
패배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도부가 물러나야 되고 대통령실이 바뀌어야지 이 문제는 수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말에 이제 의총을 한다 그래요. 예. 일요일인가. 그런데 그 내부에서 의원들이 얼마만큼 그 충원을 하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들을 낼 수 있을까. 예. 내심을 다 보이면서 공천을 생각하면 그렇게 의원들이 바른 소리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특히 영남이나 이제 이쪽에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들기 때문에 수습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선은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은 이제 사퇴를 말씀하신 건데 사퇴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까? 김유정 의원님은 뭐 애정 없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애정을 갖고 좀 말씀드리면 당이 어쨌든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라도 어떻게 당을 끌고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집권당으로서의 정권의 성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탄생시킨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이 중심이 되고 당이 주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갈 때 용산에서 일정 정도 거리두기가 가능해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이 그런 비슷한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늘상 서울시 부시장 그만두고 나와서 방송할 때마다 당이 빨리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민생을 살피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주체적인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사실 태생적으로 지금 당 대표 선거에서 소위 친윤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산을 통해서 당대표가 됐다라는 그런 국민적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제스처나 액션을 하더라도 용산에 어떤 무슨 지침을 받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은 당이고 용산은 용산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총선 승리가 곧 대통령을 우리가 함께 돕는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와 그런 혁신들을 통해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그래서 내년의 선거를 당이 치러야 됩니다. 당이. 이것은 용산이 대통령이 어깨띠 메고 나와서 선거 치를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은 분명히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거예요. 이건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당이 주체가 돼서 담아내고 선거를 치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이 체질 개선 김기현 대표도 얘기하셨는데 그 체질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가졌던 그 검찰 DNA를 버려야 되는 체질입니다. 바꿔야 되는 방향이. 왜냐하면은 상명하복적인 그런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관계를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선거도 그렇게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끝까지 후보 안 내려고 했었는데 막판에 바뀐 이유가 대통령실이 그 원인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에서는 그런 제대로 된 목소리 못 내고 있고 이러면은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3월 8일 날 전당대회 통해서 이제 대표가 됐을 때 일성이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경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얼굴로 선거 치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총선 때. 그런데 대통령 얼굴로 총선을 치르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죠. 40%에서 50%는 돼야만 후보들이 대통령 의지하면서 뭐 이렇게 그 힘을 받아서 총선을 칠 수 있을 텐데 지금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낸다면 이거 어떻게 총선 치르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를 한 상황이고 대통령실이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염두에 둔 여러 비서실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걸 이제 함께 이루어지면서 예. 당청 관계를 좀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예. 좀 더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용산을 바라보고 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당의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당은 당이고 용산은 용산이니까 우리가 협의하고 논의하는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집권당으로서. 근데 이게 무슨 지침을 받아서 하는지 이렇게 보이면 예. 국민들이 당을 온전하게 보겠습니까? 예.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바로 그런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내년 선거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관계 속에서 계속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 정권 심판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은 또다시 전패하게 되고 그럼 윤석열 정부 후반기가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정권으로 5년 동안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느니 예. 저는 좀 과감하게 이번에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그거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께 다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정치가 늘 그래 왔어요. 예. 민주당도 오만한 권력에 심판받아 정권 교체가 된 것이고 예. 저희도 지금 회초리를 6개월 전에 미리 맞았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체질 개선이라는 게 대통령이 뭔가 바뀌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구조적으로. 이를테면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오케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 경선이 원칙이다. 지금 뭐 선거 개입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100번 양보해서 그 말도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경선이 원칙이다 했는데 이번에 김태우 후보자도 경선을 통했어요. 그런데 경선의 결과가 김태우 후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후보를 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비전이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년보다 민생에 힘을 써야 되고요. 네. 야당 대표도 만나야 되고요. 뭔가 확 변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예. 기자회견을 하셔야죠. 어떻게 해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국민 앞에 서지를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야 되는 그런 불행한 국민이 되고 말았거든요. 대통령이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국민께 밝혀야죠. 그 숱한 굵직굵직한 참사와 오염수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도 우린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바뀌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방금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 뭐 당 바뀌라고 할 수도 있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내부 총질 관련해서 발단은 안철수 의원의 그 선거 유세에서 시작이 된 건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하고 자빠졌죠? 안철수 의원이 막말했어요? 갑자기 진경훈 후보 디스한다고 네. 하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영상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예. GX하고 자빠졌죠 하하하 하고 이렇게 유머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준석이 가장 먼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지성이 의심된다. 또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제명하자 뭐 서명 받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 오신환 의원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될 상황인가? 지금 이럴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느닷없이 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옛날 구원 관계잖아요. 그 감정적인 그런 싸움들을 지금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보일 땐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전혀 뭐 내용에 관심도 없고 정말 무슨 유아틱한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정말 당이 확 변화하려면 정말 지도부가 모든 걸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 일단은 뭔가 변화되는 시점으로 볼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내 걸 다 지켜가면서 모든 것들을
남한테만 전가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이겠어요? 근데 선거의 책임은 어쨌든 당 지도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끝나고 다시 주목을 받은 게, 그러니까 그 선거 결과를 거의 비슷하게 맞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17%포인트를 거의 비슷하게 맞추면서 다시 좀 주목을 받은 건데,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역할이 총선에서 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안고 가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지지층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일정 정도 떨어져 나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민주성도 좀 높이게 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을 위한 비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정을 갖고 비판을 해야 돼요. 어쨌든 당이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바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애정 어린 말이라면 당도 충분히 수용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제3자적 입장에서, 아니면 민주당보다 더 나아가 있는 비아냥거리듯이 당을 비판하면 우리 당원들이 그걸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지금 어쨌든 당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당의 대표까지 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 과오나 이런 부분들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본인이 지금 현재 당인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당도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지지층에 대해서도 충분히 과거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또 활용해서 당의 지지층들을 넓혀나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승리도 분명히 가져왔고요. 그것을 한 발씩 양보하는 게 그것을 필요하다? 부인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필요하기 대표 때문에 그것들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우에는 대선, 지방선거 다 이긴 대표였잖아요. 뭐 그런 대표도 다 저렇게 당원권 정지시키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렇게 선거에 대패한 김기현 대표는 왜 그냥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김유정 의원님 왜 이렇게 자꾸 그리고 아니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막판에 대선 때 후보 단일화 하면서 뭐 잘못하면 본인 손가락 자르겠다고 한 분이 손가락을 왜 안 자르시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유치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서로 말싸움하면서 이준석 뭐 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명색이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분인데 안철수 의원이 이런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아무리 선거운동 중에 밑에서 누군가가 그런 그 막말과 욕설을 했다고 기로 선이 본인이 그 말을 받아서 왜 합니까? 그거를 욕하면 지나가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선거운동하면서 그분들 말씀 다 받아서 그대로 다시 돌려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게 유머로 승화시킨 겁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고 다 생중계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 텐데 본인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 명백히 잘못한 것이고 선거에 도움 안 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무슨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하면서 제명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이? 알겠습니다.